더글로리가 바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더글로리요? 야,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권에서 상당한 수준의 부패 공화국이었구나. 대통령 취임하고 얼마 안 됐어서 해먹을 결심을 하지 않는 한 이런 사건이 가능이나 한 거냐. 누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고 가지 않으면 이렇게 5배까지 오를 수는 없다. 이게 거래소 단계에서 걸렸을 사안이야. 근데 이게 어떻게 2023년부터 아무 조치가 없었고 전 이상해요. 이거 이상해. 이거는 모든 게 이상해. 남상권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창원에서 서울로 사건을 끌고 갈 때 이미 예정된 거다. 김건희는 묻고 오세훈을 조지기 위한 거다라고 정치적 이익을 누군가는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 아니냐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인 사건 당사자는 김건희 씨. 희한하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 인사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 수가 없어요. 네, 이번 시간은 정치용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직업 유튜버로서 완전히 자리를 잡으신 것 같습니다. 김용남, 오민씨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나 유튜브에 진심인가는 장비로서 우리가 또 그러니까요. 판단할 수가 있을 텐데요. 핸드폰 앞에 놓고 핸드폰 거치대라고 하죠, 이거를. 거치대. 네, 거치대 이제 구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자꾸 손에 든다든지 바닥에 놓으면 잘 안 보일 때 네. 굉장히 좀 우리 가독성, 가시성을 좋아지게 만드는 거죠. 결국에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장비 투자할 때마다 점점 어떤 꿈은 또 커지니까 이런 데도 투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좀 썼어요. 그래서 이게 본전을 뽑아야죠. 본전 뽑아야죠. 자, 본전 빨리 뽑으실 수 있도록.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오해하시는데. 이거 아니. 우리가 하도 광고를 해가지고. 네. 네. 근데 높이 조절도 되는 모양이에요? 네, 좀 돼요. 좀 좋아 보이는데. 돈 좀 썼다니까요. 광고 아니에요. 자, 그리고 아직까지 거치대 없으신 우리 장윤선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저도 다음 주에는 하나 마련해서 와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여기서 이제 하나 제가 더 사실은 진짜 예. 유튜버거든요. 진정한 유튜버. 이미 제가 저야말로 진정한 유튜버인데. 네. 예. 여기서 좀 더 가시면 이제 핸드폰이 한 대가 더 생깁니다. 아, 맞아요. 핸드폰 2대 놓고 이제 하셔야 되거든요. 네. 하나는 내가 지금 얘기할 거, 하나는 다음 아이템 뭐 이렇게 쭉 정리하시면서 맞아요. 근데 여기 보면 전문 패널들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채널을 틀어놓고 댓글을 쭉 보시고 댓글 맞아. 하나 하나로는 확인해야 본인이 이제 찾아야 될 것들을 막 찾으시더라고요. 기본 2대에서 2대가 3대 정도. 기본입니다. 네. 예. 찾아야 될 거는 다 여기 머릿속에 넣어놓고 오는 있다. 거예요. 야. 예전에는 네. 휴대폰 2개 갖고 다니면 간첩이라고 그랬는데 자, 세컨드폰 요즘 또 문제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네. 최윤경 기자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할 게 굉장히 많은데 이 3부 토건도 좀 빨리 해야 되고 어, 또 진정한 얘기도 전문가. 해야 되고 명태균 얘기도 해야 될 게 많고 이철규, 장제원, 건진, 캐비넷 얘기도 뭐부터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은경 기자의 선택으로 가겠습니다. 제 뭐부터 선택이요? 할까요? 아. 지금 기자님도 지금 약간 네, 뭐가 고민하시는구나. 더, 예, 예. 와, 이 재밌는 거 너무 많은데 아니면 우리 저 김영남 의원님 한번 추천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이템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일단 권력의 핵심하고 가까워 보이는 네. 삼부토건부터 삼부토건부터 할까요? 할까요? 네. 삼부토건. 이것도 관심 굉장히 있으신 아유, 주제이긴 전문가, 작년 전문가. 여름에 제가 열불나게 계속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네. 자, 일단 삼부토건 100억 원대 이상의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거를 금감원장이 사실상이 아니에요. 이건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죠? 네, 이제 네. 이복현 금감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직접 공식적으로 이제 100억 원 넘는 차익 실현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요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100억대 이상의 이제 이익 실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은 뭐 이미 보도가 됐으니까 그것도 사실은 뭐 저희가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특정 팩트 하나만으로 불공정 거래가 바로 성립된다고 이렇게 인정하기는 되게 어려운 거라서 저희가 지금 광범위한 자금 확인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계정 안의 연계성 이런 분석들을 지금 진행 중이라는 정도. 네, 금감원장의 인정 이미 보도가 됐으니 뭐 저희가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이렇게 되면 근데 원래 금감원이 이렇게 안 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그냥 그 수사 결과를 검찰에 고발하는 형태로 이제 넘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보도가 먼저 됐고 그리고 금감원장이 그걸 인정하는 형식으로 지금 이 사건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보도가 먼저 됐다는 거는 금감원 내에서
이게 언론으로 흘러갔다는 얘기인가요? 누군가가 얘기를 했으니까 보도가 되겠죠. 그렇겠죠. 네.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금감원에서 기초적인 거긴 수사는 아니고 조사 네. 검사역이라고 불리우는 직원들이 있죠. 음. 그래서 기초적인 이제 문답서나 이런 걸 받고 네.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증권선물위원회에 넘기죠. 네. 그러면 증선위에서 뭐 고발을 할지 수사 의뢰를 할지 이렇게 결정을 하는 절차를 밟는데 네. 아직 증선위까지는 안 올라간 거예요. 음. 근데 원래 그 저런 주가 조작 사건이나 내부자 거래 같은 경우에 금감원에서 시간을 엄청 잡아먹습니다. 아. 그래서 얼마 전에 새롭게 만든 게 패스트 트랙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빨리 검찰로 그래야죠. 보내고 검찰에서 바로 수사에 착수하는. 그래서 이 사건은 패스트 트랙을 태워야 될 것 같고 이복현 원장이 100억 원대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저거는 극히 일부일 거라고 생각해요. 더 있다. 훨씬 네. 더 클 가능성이 높죠. 예, 훨씬 많을 겁니다. 주가 조작 100억대 정도로 이 아이고 정도로 100억 하겠다고 그걸 누가 그러니까 해요? 이 위험 부담을 그리고 저거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계좌, 예. 그러니까 대주주 연관된 계좌의 차익만 계산을 한 금액 같고, 네. 그리고 주가 조작을 자기 명의 계좌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동원된 계좌인데 아직 뚜렷하게 그 관계가 네. 규명되지 않은 계좌에서 나온 차익은 전부 빠진 금액일 거라고 보여요. 네. 그 최소 수백억 원대 혹은 예. 뭐 그 이상 예. 아마 단위가 나오긴 할 것 같고요. 요거 그때 막 한참 논란이 됐을 때 그때 뭐 3부 체크에 뭐 이제 요런 거 있었을 때 그렇죠. 그 멋쟁이 병인가요? 멋쟁이병 단톡방 이게 처음에 이게 어떻게 불거져 나왔냐면 예. 최해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즈음해서 멋쟁이병 단톡방이 공개가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멋쟁이병 단톡방의 대화가 오간 것은 2023년 5월 14일이에요. 네. 아시는 것처럼 2023년 5월 10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하고 바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2022년이구나. 제가 착각했다. 1년 후죠. 네, 네, 1년 후. 그러니까 어쨌든 네. 대통령 취임하고 얼마 안 됐어서 음. 해먹을 결심을 하지 않는 한 이런 사건이 가능이나 한 거냐라는 해야될 생각을 결심이. 제가 너무 격하게 하다 보니까 해먹을 결심. 2023년으로 착각을 네네네네. 했는데 아니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멋쟁이병 단톡방을 통해서 3분 내일 체크하고라는 소리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게 이렇게 세게 불거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당시에 그리고 이 내용을 공개했던 김규현 변호사조차도 네. 이 3부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초반에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얘기하니까 그때 당시에 3부 토건 얘기를 많이 했었다라고 이제 최근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뜨거운 논쟁이 됐던 것은 이 3부가 골프장 3부 예약하는 거다라고 국회 그 청문 과정에서 유상범 의원이 하도 네. 주장을 해서 임성근 사단장이 그 군내 골프장에는 골프 시설에는 3부가 1부, 2부는 있어도 3부는 없다라고 임성근 사단장이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서 그날부터 유상범 의원이 유산부 씨가 됩니다. 예, 그런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종합을 해보면 네. 이 3부 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때부터 세게 불거졌었고 비단 지금 드러난 것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그 이후에 그 젤렌스카라고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영부인이 국내에 귀국을 해서 네네네. 영부인 회담도 가졌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예정에 없던 대통령 일행이 우크라이나 현장 방문까지 가요. 갑자기. 네. 그때 뭐 재건 테마 막 그렇습니다. 떴죠. 그러면서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따라갔죠, 그 거기. 기업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그 당시 현장에 같이 갔던 사람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고 아. 지금 드러난 바에 따르면 국토부 차관도 이례적인 만남이 있었다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정권과 그리고 이 사건의 뒤에 권력의 배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의심해봄직한 단서들이 너무 많이 나왔던 사건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하여튼 그냥 쉽게만 보자면 이거 추정이고 의혹 수준입니다만 정권 차원에서 그 재건 테마를 밀었고 그 재건 테마를 밀은 기업들 중에 굉장히 이상하게 낀 기업 하나가 이제 삼부토건이었고 삼부토건 주가가 마침 또 몇 배가 뛰어줬고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삼부토건의 이 주가 조작은 분명히 존재했다는 게 이제 금감원의 판단이고 예. 요 정도가 이제 심플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그때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이제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맞아요. 우리 그렇죠. 김영남 의원께서 아니 왜냐하면 예.
이종호 씨가 내일 3부 체크하고라고 한 게 2023년 5월 14일 일요일이에요. 그다음 5월 15일 월요일이 단기 저점입니다. 3부 토큰 주가가 앞뒤로 몇 달 중에 제일 낮은 주가예요. 근데 16일 날 소위 영부인 회담을 필두로 해서 주가가 꿈틀대고 올라가고 폴란드에서 열렸던 우크라이나 종전 재건 포럼 네. 거기서 팍 뛰고 또 심지어 이제 대통령까지 움직여갖고 그렇죠. 폴란드 방문한 시기에 극비리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면서 이제 5배 이상이 쫙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틱한. 대통령 부부의 움직임과 주가의 흐름이 정확하게 일치할 수가 맞아요. 있냐고요. 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호재성 뉴스나 이런 게 많이 나도 이걸 누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고 가지 않으면 이렇게 5배까지 오를 수는 없다 이게.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의문점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원희룡 장관하고 같이 갔던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삼부토건 대표이사가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알만한 사람은 다 뜨악했어요. 웬 삼부토건? 맞아. 뜬금없었지. 맞아요. 지금 직원들 월급도 못 줄 판인데 네. 웬 삼부토건이야? 그리고 뭐 어디 우크라이나 지자체하고 MOU를 맺었다? 이거는 냄새가 너무 난다. MOU가 주가 조작이 제일 많이 쓰이는 수법이잖아요. 그게 법적 구속력이 없거든요. 네. 계약 안 해도 돼.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네. 사실은. 근데 MOU를 맺었다고 하면 그게 이제 주가를 요인이 되죠. 띄우고 나중에 없던 일 만들기에는 딱 제일 좋은 좋지. 거죠. 네. 네. 그런 일들이 예. 이제 희한하게 벌어졌는데 여튼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건 이제 금감원이 밝혀낸 아니, 근데 거고. 그때도 네. 김용남 의원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했. 저희가 그때 오죽하면 그 최혜병 입법청문회 할 때 특검 입법청문회 할 때 국회 그 현장까지 갔었어요. 거기 복도에서 우리가 라이브를 같이 아, 했었어요. 그래요? 예, 예, 김용남 아. 의원님 오셔가지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목 놓아 외쳤으니 그때도 이 금감원이 네. 조사를 즉각적으로 해야 된다. 왜 이거 조사 안 하냐라고 굉장히 세게 말씀하셨고 그때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뭉개고 있다가 이제야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도 한 2-3달 이후에 착수한 그러니까요. 거예요. 한 예. 2달 이상 끌다가 예. 착수했다고 해서 이제 기다려 보라고 덮었는데 안 나와요 결과가. 그렇지, 맞아요. 안 나오다가 이제 내일 모레 탄핵될 탄핵될 것 것 같으니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웃기는 것은 예. 앞서 이제 최윤경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금감원이 이제 보도 자료 내고 사건을 이첩하는 정도인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나와서 기자회견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본인이 뭔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일종의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 참 우습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 네. 그리고 저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블랙펄 인베스트의 네. 이종호 씨입니다. 공수처가 이 사람을 딱 한 번 수사하고 일절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휴대폰도 다 깡통 휴대폰 내버리고 그리고 이제 전화번호도 바꿨다는 것이고 네. 그런데 실제로 그 김규현 변호사가 조사받으러 공수처에 들어가서 다 싹 다 양심 고백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이종호의 변호인이었고 출신.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음으로 양으로 너무 이상한 일들이 겹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부토건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특검으로 규명을 네. 해야 되는데 정말 최상목 대행이 아. 임명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것은 재앙적 상황이에요. 이종호 씨가 김건희 계좌 여사의 관리인이었죠. 그죠, 계좌 관리인이었고 예. 또 그렇게 이어지고 이종호 씨는 또 삼부토건의 그 회장이랑도 또 친분이 있는 네. 그렇죠. 네, 그런 이제 밀접하죠. 상황인 거고. 네. 그리고 뭐 잠깐 제가 한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요즘 주가 조작은 이렇게 티나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오랜 기간 뜸 들이고 여기 비료 주면서 물 주고 이러면서 2-3년 묵히면서 이제 주가 조작하는데 여기는 대놓고 했단 말이죠. 아주 짧은 기간. 이거는 무조건 걸리거든요. 사실 든든한 뒷배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대놓고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은 네. 과연 이게 금감원의 전 단계인 그 한국거래소, 네. 증권거래소의 이상거래 적발 시스템에 안 걸렸을까? 당연히 걸리지. 무조건 당연히 걸릴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 주가가 2달 사이에 5배 이상 급등하면서 거래량은 수백 배가 폭등을 했어요. 그러면
한국거래소에 그 시스템이 돌아가거든요, 항시. 그래갖고 빨간불이 빡 떠요. 이 정도 사안이면. 그럼요. 그러면 이제 빨간불 들어오면 들여다 본다고. 네. 거래소 직원들이 일단은 거래소 직원들이 봐서 기초자료 수집을 해서 네. 그걸 금감원에 넘깁니다. 그러면 이제 금감원에서 그 검사역들이 기초적인 조사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누가 봐도 거래소 단계에서 걸렸을 사안이야. 당연히 걸리죠. 근데 이게 어떻게 2023년부터 1년 동안은 아무 조치가 없었고 최상병 사망 사건 때문에 시끄러지고 나서도 거기서 두세 달을 끌다가 그때서나 시작하냐고요. 전 이상해요. 이거 이상해. 이거는 모든 게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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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빠른 이상해. 속도로 그럼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겨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고.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주가 조작에 주가 조작이라고 말하면 안 되나? 아무튼 직접 참여한 행동자들 말고 여기 어쨌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띄워준 같이 이제 끼워준 정권도 같이 그럼 수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떤 그래야죠. 장관, 차관 네. 뭐 이렇게. 일단 그 폴란드에서 열렸던 그게 윤석열 대통령 폴란드 방문 전에 있었던 행사인데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에 재건 포럼에 이 보니까 원희룡 전 장관이 자기 SNS에 그 민간 행사였다 이렇게 띄웠더라고요. 그리고 그 방문단을 국토부에서 짠 게 아니다. 근데 최근 속보 보니까 그 민간 행사라고 하는 포럼에 국토부 장관이 초청도 받은 적이 없대요. 왜 갔어요? 근데? 그럼 왜 갔어요? 초청도 안 받았는데. 그럼 왜 갔냐? 그렇죠. 아니 말이 안 그러면 되는 거죠. 국토부에서 방문단을 한 것도 짠 게 아니고 그 삼부토건 대표이사를 국토부에서 넣지 않았으면 네. 누가 넣냐 그러면 용산에서 넣냐 그러면 그렇죠. 이거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생각해보니까 양평도로 때문에 엄청 시끄러웠던 양평고속도로? 예, 네. 때기도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엎치고 덮치고 설쳐서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너무 이상한 게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가르마를 타가지고 다 확인을 해보면 그 끝에 정점에는 누군가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예, 잠정치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삼부토건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하고 오랜 깊은 인연이 있는 기업이고 물론 네. 이제 지금은 또 다른 뭐 검찰 출신이었다가 또 최근에 또 대표이사가 변경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 변동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초반에 있었던 삼부토건과의 깊은 관계에 대해서 여러 기자들이 의혹을 가지고 취재를 했던 건 사실이고 물론 부인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원래는 삼부토건이 조남욱 회장이라고 그렇습니다. 그 일가가 지배주주였잖아요. 근데 그 지배주주와 경영권이 몇 번 바뀐단 말이죠. 근데 전후 지배주주하고 다 친한 사람이 이종호 씨예요. 거긴 다 알아. 네. 다 친해. 앞뒤로가 다 친해. 그리고 조남욱 회장 일가가 경영권을 넘기면서 주식을 다 팔았느냐 네. 아니면 좀 남겨놨다가 이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2023년 5월부터 7월 사이 주가 급등기에 자녀 지분을 그때 팔았느냐 그건 봐야죠. 네. 들여다 봐야지. 그러니까 이런 조가 조작 하던 사람들은 그냥 주식 투자 내지는 투자 못 합니다. 왜냐면 못 끊어요 이거. 네, 이거 한 번 하면 5배, 10배 그냥 가는데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야 거기 말고도 옳은 회사 많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잘 보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 대통령이 뭐 어느 기업 방문을 해요. 뭐 지방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기업 방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막 뜨긴 뜹니다. 한 1, 20%, 2, 30% 떠요. 근데 그거는 그 회사가 정말 좋은데 그동안 안 알려졌을 경우에는 그 이후로 더 갈 수 있지만 보통 대통령 방문 끝나고 나면 다시 슬슬 빠지면서 원래 가격 찾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거는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이거는 굉장히 판단하기 쉬운, 이례적이죠. 이례적이고 그래서 너무나 판단하기 쉬운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거는 이건 뭐 굉장히 명백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 조작 얘기를 너무 오래 했네요. 네. 큰일 났네. 저랑 너무 우리 이상해서. 김영남 의장님이랑 너무 이쪽에 관심이 많아갖고 좀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네. 자, 다음 걸로 가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장윤선 타임을 한번 갈까 봐요. 왜 그러세요? 명태균 자, 오늘부터 내일까지 서울중앙지검이 명태균 씨 조사를 하고 그리고 또 관련자들도 조사하고 네. 어제는 강혜경 씨를 불러서 또 조사를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 대구지검에서는 홍준표
시장도 조사를 하고 음. 창원지검도 원래 남아 있는 사건들 조사한다.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이거 윤석열 부부 게이트가 아니라 더 키워서 국민의힘 게이트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명태균 특검을 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실은 다시 또 이제 저 수사에 불이 붙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창원지검에서 하던 것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 기소를 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제 사건을 이제 이송을 하고 중앙지검 타이틀을 가지고 다시 창원지검에 내려와서 명태균도 수사하고 강혜경 씨도 불러서 수사하고 뭐 이제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박범계 의원이 또 새로운 사실을 공개를 했는데 네. 명태균 씨의 수사 검사인 뭐 H모 검사가 네. 그 부인 이승은 씨하고 그 대화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고 해서 관련된 내용을 취재 편의점에서 최초 공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는 가장 놀랐던 대목은 그 압수수색과 관련되어서 실제로 그 검찰이 압수수색을 와서 그 막 여기저기 뒤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장롱이 있었고 서랍을 열면 그 안에 황금폰 3대와 USB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서랍을 열어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옷만 막 이렇게 해치고 그리고 이제 그 천안 방에 가서 또 옷만 막 해치고 그 뒤에 뭐 데스크탑 나올까봐. 컴퓨터하고 뭐 USB가 나올까봐 겁나서 옷만 뒤지다 나왔대요? 그런 것인지 알 네. 수는 없지만 네. 하여간 중요한 것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황금폰을 확보하지 않은 채 네. 갔다. 좀 이상하다라는 게 원포인트가 있고요. 두 네. 번째는 이게 더 큰 문제인데 도대체 명태균 왜 구속한 거냐. 막 이런 얘기를 막 부인이 따져요. 검사한테. 그러니까 황금폰 그거를 숨기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증거인멸에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제 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압수수색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었던 것이고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확보할 수 있었던 건데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원인은 증거인멸 혐의로 명태균을 구속시켜서 네. 입을 막고 일단 시끄러운 것을 조용히 시키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떠벌릴까봐. 뭐 언론을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네, 많은 네. 기자들과 자주 만나고 네. 그러면서 늘 새로운 사실을 털어놓기 때문에 네. 이제 주의 집중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일단 입단속 차원에서 입막음용해서 명태균을 구속시켰는데 본인 사건과 관련해서 민간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구속 아니잖아요. 본인만 네. 구속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황금폰 때문이다라고 역설적 상황이 이제 처음 오늘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억울함을 좀 얘기를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국민의힘 죽일 30명 카드 있다라는 네네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 140명 가운데 핵심적으로 죽일 수 있는 카드가 30명이니 이 30명에 해당한 사람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보수 개멸 특검이라고 그 권성동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당내에는 상당히 이제 그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고 네. 아마도 지금 시작되는 게 1번 오세훈, 2번 홍준표, 3번 뭐 누구 이렇게 쭉 간다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대선 후보들이 이렇게 차례차례 갔을 때 누구에게 그러면 이익이 되는 결과가 마련되는 거냐. 네.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에게 유리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고 그 얘기를 실제 감옥에 있는 명태균 씨가 박범계 의원한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소 좀 복잡한데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네. 명태균은 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국회에 출석해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싶어 한다라는 게 있고 지금도 그렇죠. 예. 예. 아니 지금 그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고 그래서 싶다는 본인이 거고. 이제 공익제보자 신분을 가지고 하고 싶다. 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유의 몸이 되게 풀어달라라는 요구를 하는데 왜 나는 그 저 뭐죠? 보석 재판도 늦어지고 이런 것이냐라고 이제 억울함을 성토를 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여전히 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많다. 있고 그리고 황금포는 일부만 까여진 거다. 예, 일부만. 그러니까 주진우 씨가 폭로한 것은 일부이고 앞으로 나올 것은 더 많이 있다. 이런 걸 네. 예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길다. 예. 여튼 그 명태균 관련해서는 관심은 좀 많은데 이제 약간 좀 지치긴 해요. 네. 그런데 지금 제일 노리고 있는 거는 아마도 오세훈 시장 순으로 따지면 오세훈 시장 그다음 홍준표 시장 시장. 요렇게 이제 순서대로 간다는 건가요? 그러면? 뭐 수사는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뭐 취재한 기자들은 홍준표 시장이 더 위험해 그 보인다. 홍준표 시장 뭐가 많이 있는 거?
많이 있어요. 아니, 네. 사실은 네. 인연을 맺은 거로 따지면 예. 그 지금 거론되고 있는 주요 정치인 중에 오세훈 시장이 제일 기간이 짧죠. 기간이 제일 그건 2021년 4월 7일에 있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로 땄고 몇 개월이에요. 홍준표 시장은 거기보다 훨씬 길어 보이고 네. 뭐 김종인 뭐 이런 분들은 훨씬 더 길고 깊고 그런 관계인데 네. 지금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제1 타겟이 된다고 하면 그런 오해를 받기에 충분해요. 아, 누가 봐도 지금 국민의힘 당내 역학관계상은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대선 출마가 좌절된다 그러면 가장 큰 수혜자는 한동훈 전 대표가 될 게 뻔하거든요. 그거는 정치 공학적으로 그냥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답이. 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지금 이 명태균 씨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일단 너무 뭉갰다 수사를. 네, 맞습니다. 네, 네. 아, 몇 달을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로 시간만 보냈다는 거하고 그리고 수사의 속도가 명태균 씨가 변호인 등 측근을 통해서 외부에 알려주는 것보다 훨씬 늦다. 그러다 보니까 명태균 씨 입에 의존하는 맞아요. 언론 보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엉뚱하게 아니 물론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해야죠. 잘못된 게 있으면 밝혀내고 그때 보궐선거 전후로 해서 경선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조작된 여론조사가 활용된 거 아니냐 이거 밝혀야 되는데 순서는 갸우뚱이란 말이죠. 제가 보기에 예.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속도가 보면 명태균 입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언론, 그 다음에 검찰 그렇게 하면 가는 것 맞아요. 같아. 예. 느낌이. 아니 근데 진짜 검찰은 예. 그 모든 중요한 정보를 다 쥐고 있으면서 수사의 속도를 안 내고 뭐 이게 이미 다 알려졌지만 예. 수사 검사 8명이 연명해서 그 공범으로 김건희 여사 소환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뭉개버리고 네. 묵살시켜 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큰 거고 네. 명태균조차도 그래서 특검을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그 홍준표 시장과 관련해서 저도 최근에 확보한 하나의 명단이 있는데 이제 여론조사 비용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납을 한 명단을 검찰이 쥐고 있어요. 검찰 네. 수사 보고서 이제 일부를 보면 네. 그뭐 실명이 너무 많아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을 보면 1억이 넘는 정도의 수준으로 여론조사 대납이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에 홍준표의 여론조사를 그렇죠. 다른 누군가가 명태균에게 돈을 줬다. 이거 그렇죠. 명태균 측에 예. 측에. 그러니까 예. 그거 이제 아마 보도 나온 게 있으니까 네. 그거 한번 살짝 강혜경 씨도 보면 진술하고 날짜별로 있고. 있죠. 네, 예. 2021년 3월부터 시작해서 한 1년 넘게 2022년 6월까지 여러 차례 한 10차례 넘게 예. 500, 걸쳐서 600, 300, 네. 400, 1000만 원도 한번 간 적이 네, 있고요. 명태균 측으로 이제 입금이 요게 됐다. 이제 2022년 6월이면 그때가 지선 있었을 때죠. 네, 지방선거. 지방선거 그렇죠. 있었을 때입니다. 그 전에 아마 네. 홍준표 그 시장 후보에 대한 조사를 했던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네.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모두 27차례예요. 2021년 9월 29일부터 2022년 11월 2일까지 가는데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대신 내준 사람들이 많다. 그렇죠. 예. 근데 뭐 예를 들면 홍준표 시장의 아들 친구도 있고 예. 뭐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과거 좀- 인연이 있던 사람도 있고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을 네. 하고 또 이 관계인들의 또 대구시에 취직을 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서 그 4,300만 원 낸 네. 박모 씨 같은 경우에는 대가성 아니냐 이게 바로 뇌물죄에 딱 걸리는 거다. 네. 아 이런 얘기들 하고 있죠. 네, 지금- 근데 이제 여기서 네. 지금 핵심 제일 궁금한 게 음. 공천 개입 의혹이 이거의 시작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우 심플한 사건인데 이거는 녹취도 나왔고 우리가 이제 문자 오간 것도 있고 그럼 수사 순서상 이 공천 개입 사건의 다음 스텝은 김건희 여사를 맞아요. 불러서 조사하는 게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 얘기는 아직도 전혀 나오지 않고 맞아요. 화살이 이제 홍준표, 오세훈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 얘기를 김건희 여사가- 남상권 네.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이러는 거냐 네. 그랬더니 그 창원에서 서울로 사건을 끌고 갈 때 이미 예정된 거다. 김건희는 묻고 오세훈을 조지기 위한 거다라고 아니 이건 제 워딩이 아니라 남상권 네네네네. 변호사의 워딩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를 차례차례로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는 거고 결국엔 이거는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이익을 누군가는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 아니냐 검찰이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뭘 자꾸 묻어 근데 지금 묻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여튼 지금 이제 댓글에 보면 버퍼링 좀 뭐 있다고 아마 그러게요. 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게 이제 아마 구글 문제일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래서 이제 재접속해 보시면 이제 속도가 잘 나올 텐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시면 인터넷을 한번 바꿔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1670-257 여기를 인터넷 바꾸시면 되겠고 아니면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데 잘 안 됐다 그러면 핸드폰 통신사를 한번 변경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그럴 때 현금 혜택 놓치지 마시고요. 1670-2571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재다 천재. 그렇게 버퍼링 좀 있다고 그러셔가지고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지금 거의 포기 내지는 묻는다는 게 아니냐고 우리가 생각해도 돼요? 아니요. 그럴 수는 그러면 안 없잖아요.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그렇게는 안 사건의 되겠지. 본질은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퍼즐을 점점 뭐 맞춰져 가고 있는데 일단 끝에서부터 다시 출발을 해보면 네. 12월 2일, 12월 3일부터 해서 올라가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명태균 씨가 11월 15일에 구속이 되는데 그 전에 5개로 만들어서 묻어놨고 그거 중에 하나가 조선일보 김모 기자한테 건너갔던 거고 네. 이것을 용산에 건네라고 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건네진 않았고 뭐 이건 다 우리가 아는 얘기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요 사실을 인지한 김건희 씨가 경로를 해가지고 조선일보 폐간 시켜버리는데 네. 목숨을 걸겠다고 한 게 비상 저 뭡니까 그 저 탄핵 비상경. 아니요 그 탄핵이 가결된 이후라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때까지도 김건희 스스로 자기는 권력을 갖고 있고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의지도 충전하고 뭐 이런 네. 거 아니냐라는 걸 종합을 해보면 여전히 이 싸움은 검찰이 누군가를 비호하고 있는 걸로 의심받아 마땅한 거죠. 이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있다면 당장 김건희 씨를 소환 조사 육성이 나왔잖아요. 네. 음성이 다 나온 거잖아요.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2단계에 이르르면 당연히 두 사람을 부부를 쌍으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게 타당하죠. 만약에 그 김용남 의원님이나 뭐 우리 정프로가 그랬다면 오늘 바로 불려갔을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도 당하고. 근데 검찰이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너무 이상한 거죠. 이것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 대통령도 지금 구치도 들어갔는데 김건희 여사는 왜 소환조차 못하는지 난 너무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아니 사실은 명태균 게이트는 공천 개입이 출발점인데 그렇죠. 예. 그 엉뚱한데 지금 딴 데부터 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공천 개입 핵심은 일단은 분명한 것은 김영선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2022년 그러니까 5월 달에 5월 전후로 있었던 그게 가장 확실한 것이고 그러면 거기부터 하고 네. 그다음에 격가지로 들어가야지 왜 뜬금없이 오세훈 시장이 이른바 속칭 일빠따가 되냐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해요. 네. 아마도 지금 뭐 파면 결정을 네. 앞두고 있으니 네. 파면되면 바로 시작할 거다라고 얘기를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면 뭐 공천 개입, 여론 조작, 불법 선거사무소, 조사비 대납, 뭐 선거법 위반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슈들을 종합해서 파면되면 그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검찰 측을 아주 유리하게 해석해서 말하는 기자들도 있긴 해요. 아니 그거는 윤석열 본인에 대해서는 통할 수 있는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기소를 할 수 없는 상태. 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할 수 있다는 우리가 전례가 있긴 합니다만 아직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는 수사를 나중으로 미룬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근데 이게 어떤 당사자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거기보다 훨씬 직접적인 사건 당사자는 김건희 씨예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하여튼 김건희 여사 쪽만 가면 검찰도 하여튼 경찰도 다 고구마 10개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 인사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 지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힘을 많이 썼고 네. 그래서 이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결정권을 지금도 갖고 있는 거지. 아 그러니까 너 누가 시켰는 줄 알아? 그렇게 이거예요? 네가 누구 덕분에 그 자리에 거기 앉아 앉아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도 혹시 이게 너무나 답답해서 고구마 먹은 느낌이시라면 그런 답답한 고구마 말고 달콤한 고구마 장르만 쇼핑몰에 들어가시면 지금 해남 고구마 3kg에 17,5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사다. 예. 아니, 아니, 방송을 나는- 하고 싶은 거예요? 광고를 하고 싶은 아니
고구마 먹고 목이 메일 때 이거 그러니까, 얘기할 나도 줄 그러려고 알았더니 그랬어. 음료수 얘기할 줄 알았더니 음료수 얘기인 줄 알았더니 당 밸런스. 아니 고구마 얘기할 때 제가 장르만 들어갈까 하다가 최근에 너무 우리가 광고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좀 자제했는데, 네, 자제했는데 나는 못 참겠습니다. 진행자가 저러고 나는 있어요. 참을 수 없고요. 아, 제가 넘어갑니다. 궁금한 거 하나 좀 가도 됩니까? 네. 장제원, 네, 네. 이철규, 건진. 저는 약간 좀 더 작. 아, 네. 아니 근데 요거는 하나 전달해 네. 드리자면 어제 우리가 장제원 의원 사건 이제 따로 크게 다루지는 않았는데 네. 이제 경찰이 이 성폭력 혐의로 장제원 전 의원을 수사 중인 것이 맞고 네. 그리고 그 성폭력이 있었다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그 당시에 장제원 전 의원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를 확보해서 분석 중이다라고 합니다. JTBC가 그거 보도했죠. 네, 그 내용이 이제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하느냐 전화를 받아달라라는 취지의 문자였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 장제원 의원 측은 그 앞뒤 정황이 다 잘린 문자 메시지를 성폭력 의혹에 대한 증거로 제시하면 어떡하느냐 강한 분노와 황당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게 이제 2015년 15년 네. 사건. 네. 네. 그때 이제 일어난 사건으로 알려지고 있고 피해자분은 그 피해 사실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고소를 하고 한 계신 건데요. 거고. 근데 네. 뭐 탈당으로 해결하겠다. 일단 뭐 억울함 뭐 무슨 의혹을 다 해소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매우 당당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네. 그동안 JTBC 사건 반장에서 활약했던 박지훈 변호사에 따르면 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범죄다. 아, 그래요? 예, 준강간 치상. 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뭐라 그래, 그러니까 강간과 그 다음에 저기 그 뭐지 강간 말고 추행? 추행, 그러니까 성추행과 성폭력이 다른 것처럼 이것도 그 준강간은 굉장히 위중한 범죄고 경우에 따라서는 10년형이 선고될 수 있는 네. 그런 심각한 거다. 그러니까 당에 돌아올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감옥 갈지도 모른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해요. 박지훈 변호사는. 그래서 특히나 뭐 아직은 의혹 단계고 뭐 해결된 게 없다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확언해서 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증거나 이런 것 없이 네. 그리고 특히 그 오늘 공개된 문자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이 호텔을 나오는 시각하고 맞아 떨어지는 오전 8시 40분 이때 이제 문자가 간 걸로 이제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는 이런 사건들 볼 때마다 일단 잡아떼고 보잖아요, 정치인들이. 그런데 나중에는 민주당 사건도 그렇듯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를 왕왕 우리가 보지 네. 않습니까? 근데 저는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의 잘못을. 근데 최소한 참여하는 모습은 보여야 그래야 사람이 아닌가. 네. 일단 잡아떼고 보자. 끝까지 버티면 다시 정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네, 네. 그것은 미몽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기가 계속 정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는 이 무대에 국민들이 올려 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성범죄뿐만 아니라 예.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데 네. 준강간은 사실 강간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강간에 준한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강간은 그 폭력을 사용해서 제압을 하고 이제 하는 거고 준강간은 약물이나 기타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법조문에는 항거 불능 상태를 만들고. 이용한다고 합니다만 아. 이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뭐 네. 이 경우에는 술이나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만 소위 얘기하는 술 먹고 완전히 정신을 잃고 있는데 뭐 그랬다든지 뭐 이런 게 준강간이고 그로 인한 상해가 있으면 준강간 치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어떤 폭력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고 의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나쁜 거 아닙니까, 의원님? 나쁜 거죠. 당연히 나쁜 거죠. 네. 그러니까 의식이 있었으면 저항을 했겠지만 뭐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서 의식을 잃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의식이 없으니까 저항도 할 수 없잖아요. 네. 네. 하지만 그런 상태를 이용하면 폭력을 이용해서 저항을 억압한 거하고 동일하게 보는 거죠. 네, 법에서. 네. 법률적으로는 동일하게 처벌하는 거죠. 네. 그리고 신체상의 상해를 입혔다는 거 아니에요? 치상이면? 그러니까 일단 고소장에 적힌 거는 중간간 치상으로 알려져 네,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가 좀 공개된 상황이고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사실 뭐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현재 이철규, 장제원 뭐 이런 것도 이제 한방 건진. 터지는 게 혹시 정권의 힘이 다했다고 생각해서 수사기관들이 사정기관들이 막 이렇게 앞다퉈서 뭘 내는 건가 하는 그 분위기가 맞나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인가 요게 좀 궁금한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일종의 권력 누수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장제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고소장이 최근에 접수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찌감치 고소장은 제출이 됐는데 수사기관이 누른 물개고 거는 안 하고 아니고. 있었다면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그 얘기가 맞는 건데 네. 이거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고 음. 이철규 의원의 아들 아들과 관련한 마약 사건은 네. 사실은 최근까지도 어쩌면 지금도 권력의 힘이 작용하고 있던 게 풀렸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언론의 취재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수사를 안 하고 있었던 거로 보이잖아요. 그렇게 아. 생각될 수 있는 네, 측면이 네. 충분히 있죠. 근데 네. 그러면 그 언론사는 어떻게 알게 됐느냐? 그게 일종의 권력 누수 현상 아닐까? 결국 이제 수사기관에서 슬쩍 이렇게 문을 살짝 열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인 아니 거죠. 근데 정치부 네. 기자들 사이에서 네. 그 이철규 의원 아들의 마약 의혹 사건은 작년부터 파다했다는 그래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아버님인 이철규 의원님만 몰랐을까? 그게 의문이다라고 이제 정당 특히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일종의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이 이제 알려진 것은 최근이지만 경찰이 수사하고 있었던 것은 1월 정도라는 거잖아요. 1월 3일 날 그렇죠. 인적 사항을 파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누군지를 예. 확인을 했잖아요. 그 니네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도 53일이 지난 이후에 이게 사건화가 된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뒷배가 있지 않는 한 여염집 아들 같으면 벌써 끌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집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여염집. 죄송합니다. 옛날 말. 필부. 그 집 아들이니까 안 끌려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밖에 의심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금년 1월 3일 날 네. 이제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그랬는데 그렇죠. 이철규 의원인데요.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었던 거잖아 그렇죠. 이게 53일 예. 동안 가만히 있다가 아저씨 실수하신 겁니다. 우리 아버지 이철규입니다. 이런 거 아니냐라고 의심들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예.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권력 누수로도 볼 수도 있고 어쩌면 이철규 의원이 물론 지금 전혀 뭐 근거는 아직은 없습니다만 혹시 경찰 쪽을 이렇게 잘 단속을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이제 더군다나 네. 치안 정감 출신이란 말이에요. 경찰 그- 고위 간부다라는 네. 얘기죠. 거기다가 경찰청 정보국장 출신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누가 뭐래도 이 정권의 실세였기 때문에 이철규 의원한테 인사청탁을 한 경찰 쪽 인사가 아마 수백 명은 될 겁니다. 승진하려고. 네. 근데 1월 3일 날 누군지가 밝혀졌어. 근데 그걸 이철규 의원한테 넌지시 알려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그런 일은 누구한테 일어나기 물어보시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 명도 없었다고? 이건 누가 아니 그게 이철규 의원의 주장이잖아요. 잖아요. 예. 자기도 보도 보고 알았다고 하니. 연합뉴스 기자가 취재하느라고 그때 알았다. 네. 이철규 의원 주장이지. 근데 예. 그런 일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전과가 있잖아요. 이걸로 불송치 결정된 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마약으로 불송치 결정 받았는데 그때도 그럼 몰랐을까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약 사범은 재범이 많잖아요. 네네. 했던 사람이 또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몰랐다라고 발뺌하고 드러났으니까 사과드린다 이렇게 하고 퉁치고 넘어갈 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왜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조사를 안 했냐? 데리고 와서 당장 머리 뽑고 해야 되잖아요. 채무 네. 뽑고. 근데 왜 머리 깎을 시간을 그렇게 오래 줬냐? 머리도 깎고 뭐 채무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건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럼 뭔가 심의 작용하기 전에는 그런 일은 좀처럼 없는데 기본적으로 마약 사범은 밝혀지면 빨리 데리고 와서 그렇죠. 증거 네. 채집하고 그리고 나서 증거를 바탕으로 추궁을 하면서 너 이거로 뭐 1년 살래 아니면 상선을 아, 불고 그래요? 좀 선처 받을래.
뭐 다 수사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마약 사범 수사는. 그렇죠. 근데 무슨 사람을 데리고 와서 수사도 안 하고 상선에 대한 수사하느냐고 시간이 걸렸다는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경찰에서 그러니까. 하냐고요. 네. 근데 이런 사건을 접하면 더글로리가 바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더글로리요? 예. 그 아, 드라마에서 힘 있는 집 부모들이 그럼 다 예, 다 애들 빼잖아요. 네, 범죄 막아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바로 연상이 되니까 야,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권에서 상당한 수준의 부패 공화국이었구나. 예, 이거 다 밝혀내지 않으면 이게 억울해서 근데 살겠습니까? 이거 다 밝힐 시간이 있을래나 모르겠어요. 밝혀야죠. 밝혀야 될 게 저는 하나 끝까지 더 밝혀요. 있어요. 또 궁금한 뭐예요? 게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민주당 내란 진상 조사단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계엄 당일에 검찰하고 방첩사하고 국정원 간에 연쇄 통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개인 단으로 보면 그럴 만도 한데 기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 계엄 때 검찰이 방첩사랑 국정원이랑 통화를 했다. 네. 그러니까 검사가 예. 그러니까 대검에 있는 과학수사부 소속의 이제 과장이 방첩사에 있는 사람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대령에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0시 37분이니까 계엄 해제 전이에요. 음. 통화를 했고 그리고 방첩사 대령이 0시 53분 이것도 이제 비슷한 시기죠. 국정원의 과학대응처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엄 해제가 된 3시에 다시 이 대검의 과장이 이 대령에게 방첩사 대령에게 또 전화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전화한 사실은 확인이 됐어요. 네. 근데 대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친구라서 그러니까 원래 오랫동안 알던 사람이라서 누가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대검의 과장하고 네. 그다음 방첩사의 대령이 오랫동안 알던 사이다. 새벽 그래서. 3시에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계엄 날이어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이유로 계엄까지 선포된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고 그리고 그쪽도 모른다고 하더라. 그리고 3시에 전화한 것은 이제 잘 들어간 거냐, 안전하게 갔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라고 이제 대검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정이 많이 돋보이네요. 근데 공교롭게 포렌식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는 네,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대검에서는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긴 한데 네. 다 과학자가 하필이면? 붙은 분들이고 네. 그리고 네. 이제 그 추미애 의원의 주장은 네. 이 과장하고 대검에 있는 그 과장하고 또 다른 검사 2명이 선관위 쪽으로 갔었다 그날 그렇다는 제보가 있다. 12월 3일 네까지 계엄 날에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 선관위에 군대를 출동했을 때 검사들이 갔다고요? 그렇죠. 검사들이 온다고 했었다라고 국회에서 증언을 한 바 있는데 실제로 간 검사가 누군지가 특정이 된다는 거예요. 제보자에 따르면. 그래서 뭐 하나는 P고 하나는 H다. 그리고 그거 역시도 그분들도 네. 과학수사, 포렌식 관련된 전문가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네. 이 정권의 계엄 날에 왜 이렇게 서로 새벽에 밤늦게 안부를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갑자기 뭐만 얘기하면 전부 안부를 물었다고 해요. 오밤중에. 불안했겠죠. 말도 안- 예? 우리도 많이 불안했으니까 같이 불안했나 봐요. 그러네 진짜. 그러니까 대통령도 다 왜 안부를 그 밤에 그 새벽에 격려하고 격려하고 뜬금없이. 격려하고 격려차 전화하고 아름다운 밤이었네요. 서로 안부 물어주는 밤. 사랑을 확인하고 그랬던 것 밤. 같습니다. 계엄의 아. 밤 참 내란의 근데 밤에 지금 이거 만약에 검찰이 만약에 이런 행동들을 했다면 지금 검찰의 행동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이 검찰 수사에 있어서도 좀 갸우뚱해지고 특히나 그 경호처장 그 김성훈 구속영장 차장. 기각하는 구속영장 거. 계속 기각하는 이런 행동들이 약간 고개가 좀 끄덕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 보이죠. 네. 그러니까 김성훈 차장의 영장을 이유라기보단 되는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유로 계속 연거푸 기각을 하면서 그 비아폰의 서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또 김용현 장관은 알아서 검찰로 후다닥 들어가서 이렇게 그렇죠. 구속된가 하면 뭔가 이 내란 상황, 이 계엄 상황에 검찰이 연루된 거 아닌가 하는 의혹 정도가 계속 있었는데 만약에 이 통화가 그 의혹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뭐가 된다면 이 검찰도 지금 수사 대상인 겁니다. 수사 대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 너무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김성훈 그 경호 차장의 태도인데 예. 경찰에서 계속 그 비화폰 관련된 불출 대장 그거 달라 라고 했을 때 안 줬어요. 근데 그거를 검찰에는 제출을 했거든요. 그랬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끼리 모종의 네트워크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김성훈 차장이 지금 그 소위 얘기하는 계엄의 블랙박스, 내란의 블랙박스라고 하는 비화폰 서버를 열어서 그날 누가 누구랑 어떻게 통화를 했고 무슨 작전을 짰는지를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딱 문지기처럼 막고 있는 게 김성훈 차장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사람 구속영장 계속 기각시키고 있는 것도 너무 이상하고 물론 검찰의 일부 친윤들이 그러는 것이다라고 하고 오늘 뭐 고검에서는 다른 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네. 예측은 하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는 뭐 지금 함부로 추단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검찰이 그토록 이 수사에 소극적인 것은 결국에는 자기들의 문제가 드러날까봐 그리고 특히 12월 4일 삼청동 안가에서 모였던 법조 4인방 네. 예, 이완규 법제처장 그다음에 그 심우정. 김주현 그다음에 박성재. 심우정 뭐 박성재. 박성재 이 네 명에 대한 이상민 이런 사람들에 대한 뭔가 내용이 있어서 못 내놓는 거 아니냐 자기들의 범죄 혐의를 숨기고자 이러는 네.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추미애 의원의 주장대로 정말 그날 그 대검의 과학수사부의 피모 과장과 검사들이 출동을 한 게 맞다면 네. 그 출동할 때 당연히 그 소속 부장한테 그러니까 대검의 과학수사부장이죠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과학수사부장은 총장한테 보고 안 해요? 당연히 하지. 출동한 게 맞다면. 네. 출동 안 하고 어떻게 보고 안 하고 어떻게 출동을 하노? 보고한 말도 안 기록이 되지. 다 남아요? 아니 구두 보고 하죠. 아. 유선 보고 하든지 아, 뭐 그래요? 할 수 있죠. 아니면 뭐 미리 서면으로 보고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고 네. 보고를 하더라도 구두 보고 했겠죠. 근데 당연히 그 중요 국가기관의 어떤 거를 나갈 때는 보고를 하죠. 안할 대검에서 수는 없고. 직접 움직일 때는. 근데 만약에 검찰 내부에 이런 문제가 이제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계엄 상황과 관련 있는 검사들이 있어요. 그럴 때 검찰 조직이라는 게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의 그렇죠. 물결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검찰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검찰 내부에서 또 야 쟤네들은 진짜 안 되겠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건 검찰 내에서는 힘듭니까?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는데 네. 만에 하나 총장이 관련돼 있으면 못 나오지. 총장이 연루돼 있거나 하면 그러니까 최정점이 연루돼 있으면 못 나오는 거고 그거 아닌 다른 사람이면 당연히 다른 라인에서. 쪽에서 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아 그래요. 하나만 더 해봐도 될까요? 빨리 하나 할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 검찰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했잖아요. 네. 검찰이 공수처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윤석열 당시 수사할 당시에 이제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공수처가 없다. 중앙지검에 영장 청구한 적 없다라고 대답했는데 기록을 보니까 사실은 압수영장,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기각당한 기록이 있더라라고 해서 윤석열 측이 고발을 한 거고 그래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예요 지금? 압수수색할 건이 되나 이게? 돼요? 아니 일단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는 있어 보여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공수처에- 왜냐면 거짓말을 했다고. 네. 국가기관이 작성하는 문서는 네. 사인이 작성하는 문서와 달리 내용에 허위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음.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청구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있었으면 그거는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혐의는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득달같이 압수수색을 한다? 좀 이상한 거 같아. 그럼 똑같은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검찰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그때 이제 김건희 여사 그 도이치 관련해서 그 압수수색한 적이 있냐라고 했는데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고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검찰이. 네, 근데 알고 보니 영장을 도이치 관련해서 청구한 적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예. 그 전에 다른 사건 관련해서 코바나 관련해서 영장을 청구했던 게 기각됐다. 이게 하루 만에 드러났는데 그럼 이것도 같은 혐의로 수사할 아니 수 있어요? 그거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구두 답변이었던 것 같은데. 기자회견은 또 다른 거예요. 공문서를 구두 작성한 것과는. 답변이었던 것 같은데. 그 문서 형태는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맞아요. 그 기자회견을 해서 질문 답변이 다 이제 공유되는 그런 형식이긴 했었어요. 그 경우는 조금 다르게 볼 수는 있는데. 아니 그렇죠. 그거는 공문서가 아니니까. 네네네. 예. 여튼 물론 이제 하자면 압수수색 할 수도 있고 뭐 수사할 수는 있는데 그거 들어왔다 갑자기 득달같이 공수처 압수수색하는 거는 조금 고개는 갸웃해진다 이 그러니까 말씀이시군요. 격뚱이죠. 이거는 뭐 네. 이참에 아예 그냥
딴 얘기 못하게 박살을 내려고 하나 뭐 이런 이런 공수처, 생각이 경찰, 검찰 여기가 지금 서로 아니 왜냐하면 네.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계속 기각을 하니까 이 사건을 공수처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경찰에서 네. 검찰에게 영장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공수처를 통해서 공수처에 신청을 하고 공수처에서 법원에 청구하는 다른 루트로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그냥 압수수색을 네. 빡 해갖고 기를 확 죽였죠. 그랬단 말이에요. 끝으로 진짜 끝으로 그 이재명 대표의 그 검찰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서로 짬짬이해서 나를 표결에서 찍어내려고 했다. 요거 이제 체포동의안? 발언이 있었잖아요. 요거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옛날 얘기 하다 보니 잠깐 나온 발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까? 의미가 없지 않죠. 아 그래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발언 내용을 동의하기가 일단 어렵고 그 발언으로 인해서 한 가지 크게 다들 느낄 수 있는 점은 역시 이재명 대표는 안 변하는구나. 안 변한다? 아니 네. 아니 그동안 이른바 중도 소구 전략을 많이 예, 펼쳤잖아요. 예. 뭐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예. 발언의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당내 경선을 걱정할 처지는 아니니까 완전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본선 준비구나. 이건 누가 봐도 본선 전략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선 때까지 계속 저렇게 나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발언으로 인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간 듯한 그러니까 이른바 우클릭 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듯한 내용으로밖에 안 들려요. 이 당내에서 좀 더 논란이 커질 수도 있습니까? 이 발언이? 아니면 논란은 커지겠지만 뭐 별 변화가 있겠어요? 제가 보기엔. 네. 우리 장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취재해 보니까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이 얘기를 한 것은 네. 비명계에 주는 시그널이다. 무슨 비명계에 주는 시그널? 예. 어떤 그러니까 시그널이에요? 딴짓할 생각하지 마라. 다 밑으로 모여라 줄 처음에 이런 거. 아니 뭐 밑으로 다 모여라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앙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니네 옛날에 뭐 한 거 다 알고 있거든. 그리고 그 핵심이 누군지도 내가 알아요. 그런 방식으로 계속하면 국물도 없어. 뭐 이거 아니냐. 가지고는 있지만 다 누군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때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고 물론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이 돼서 돌아오긴 했지만 굉장히 위중한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었고 네. 그때 만약에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은 없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고 그러니 본인이 얼마나 많은 복귀를 통해서 그때 누가 어떤 행동을 했고를 꼼꼼히 기억을 해놓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저것 상황 다 맞춰보면서. 네, 그리고 그때 본인이 무슨 연락도 받았다는 거잖아요. 당신 이렇게 갈 거니까 준비해라라는 거였고 당시에 제가 복귀해 보면 그때 차기 비대위원장은 아무개고 그리고 아무개가 여의도에 선거 캠프를 차렸다. 이미 그런 것까지 준비가 돼 있었다. 그때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고 비대위 위원장은 누가 될 거고 거기에는 누가 들어갈 거고 뭐 이게 일종의 조직도 같은 것도 막 있고 그랬었거든요. 이재명 대표 저 체포되고 나면 체포 이후에 민주당이 어떻게 변화할 거다. 그것까지 계획을 세웠었대요. 그런 소문이 많이 돌았었어요. 소문이. 기자들이 여의도에 뭐 늘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아다니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영장이 기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완벽하게 다 이제 끝나버린 거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다시 또 아침에 확인 취재를 해보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소위 얘기하는 비명계 뭐 빅5인가 누구를 이렇게 챙기라고 했었고 그게 아무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통합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친명계만 챙긴 것은 아니고 비명계도 챙겼다. 뭐 그게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통합 행보를 계속해 가는 것은 맞는데 당내에서 이 기조에서 어긋나게 또 다른 검찰과 내통하면서 뭐
어떤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주는 시그널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근데 하더라고요. 검찰이랑 내통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 글쎄요. 뭐 근데 민주당 안에도 검찰 출신들이 있긴 있죠. 있겠죠. 예, 예. 네. 아니 근데 네. 그때 당시에 누가 어떤 걸 준비하고 누가 뭐를 했는지 다 알고 있다고 치더라도 최근에 뭐 박용진 전 의원 만나 임종석 전 실장 만나 이렇게 이른바 통합 행보를 쭉 펼치고 있었잖아요. 그 기억은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도저히 못 잊을 수도 있지만 그건 대선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하던지 지금 여기서 이 이야기하는 타이밍에 네, 저는 네. 갸우뚱해요. 이 타이밍에 네, 왜? 지금 묻어두었던 진심이 새록새록 나오는 못 잊겠는 거죠. 이재명 대표에게 크게 도움될 만한 내용은 아닌 걸로 판단들을 하시는 거 같네요. 근데 제가 보기에 당내 그렇게 네. 큰 파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비명계도 부글부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초일회인가에서 이제 뭐 성명도 내고 네. 그리고 뭐 근데 이제 민주당은 워낙 스펙트럼이 넓은 정당이고 그리고 지금 지도부가 갖고 있는 생각에 다소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뭐 기자들을 만나서 울그락불그락 하지만 실제로 뭐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를 세게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게 용기 있게 나서는 사람들은 없어 보인다.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대세의 지장은 없겠으나 맞아요. 본선에 도움이 안 될 게 너무 분명한 얘기를 이 상황에서 그동안 그렇게 조금씩 쌓아놓은 게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아, 점수 까먹나? 네, 그동안 힘들게 쌓아왔는데 네. 그런 아쉬움이 좀 있다는 네. 말씀이신 것 근데 같습니다. 만약에 네. 이 과정에서 또 뭐 만약에 이제 뒤틀고 선거에 협조를 안 한다거나 이러면 뭐 또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비명계는 여튼 약간 좀 부글부글하는 네, 그런 상황이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어제 발언까지 오늘 두 분과 함께 나눠봤고요. 요 정도 해도 괜찮겠죠? 네. 네, 혹시 뭐 아쉬움이 있으시다면 그 아쉬움은 또 이렇게 추후에 밖에서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그 아쉬움은 그냥 밸런스를 좀 맞춰. 네. 당 밸런스로. 네, 당 밸런스로. 혈당을 우리가 잘 네. 지켜야 됩니다. 네, 당 밸런스로 여러분의 식후 혈당 조절 잘 하시고요. 그러나 한 번씩은 또 우리 통닭 같은 거 치킨 먹어주면서 또 이런 아쉬움 달래야죠. 매일 어떻게 그냥 샐러드에 무슨 닭가슴살만 먹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치킨 같은 거 땡기실 때는 닭동가리 치킨. 네, 그리고 이제 장르만 여의도 끝나서 이제 할 것도 없다 싶을 때는 마피아 42 게임 이렇게 쭉 핸드폰 게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다 같이 인사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용남 전 의원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장윤성 기자님, 네, 최윤경 기자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